어서 와요. 오늘 밤은 꽤 쌀쌀하네요. 저 미영이에요. 강변북로를 달리던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나는 걸 느꼈어요. 옆자리에 앉은 오랜 친구 정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추더군요. 그 순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늦은 밤의 고백과 시작된 균열. 정희에게 고백을 털어놓던 그 순간 제 심장은 발가벗겨진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며칠 전 그 밤의 일을 다시 떠올려 보니 아직도 손끝이 저릿하네요.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시계 같았어요. 시간은 흐르는데 태엽이 풀린 듯 멈춰버린 시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시계 같았죠.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힌 듯 했어요.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고 함께 식탁에 앉아도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죠. 그는 저를 공기처럼 여기는 듯 했어요. 제가 뭘 입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하루를 보냈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그의 눈빛은 늘 무미건조한 사막 같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고요.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제 인생은 텅 빈 도화지 같았어요. 제 안의 우물은 말라가고 있었죠. 정희와 노래방에서 실컷 놀고 헤어진 뒤 저는 왠지 모르게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 허무함이 저를 짓눌렀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밤을 보내기가 너무 허무했죠. 도우미를 불렀어요.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어요. 얼마 후 들어온 준혁이라는 20살 청년은 맑고 앳된 얼굴이었죠.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능숙하게 제 옆에 앉아 분위기를 맞췄어요. 그 아이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 노래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활짝 웃어주더군요.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던 관심과 따뜻함이었어요. 제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갈증처럼 밀려왔어요. 쩍쩍 갈라진 땅에 단비가 내리듯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어둠 속에서 정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서 저는 뜻밖의 평온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고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하룻밤에 금지된 사랑이 제 삶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뜨거운 하룻밤 금지된 탑니. 그날 노래방에서 정희가 돌아간 후 저는 술 기운에 취해 있었어요. 문득 낯선 충동이 밀려왔죠.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 각자의 삶에 바쁜 아이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밤을 보내기가 너무 허무했어요. 준혁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어요. 앳된 얼굴에 그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맞췄고 저는 그의 젊음 속에서 잊고 있던 저의 젊음을 엿보는 듯 했죠. 시간이 흐르고 술잔이 비워질수록 저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던 준혁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죠.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저는 이미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감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준혁은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저는 그의 머리카락에서 젊은 남자의 향기를 맡았죠.
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제 집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의 어둠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이끌리듯 가까워졌죠. 준혁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잊고 있던 설렘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마치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그의 품에서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듯 했죠. 그의 손길이 제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제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해방되는 듯 했어요. 저는 모든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았고 오직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했죠. 그 밤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준혁과의 뜨거운 순간에 몸을 맡겼어요. 그의 젊음과 제 오랜 갈증이 뒤섞인 하룻밤이었어요. 은밀한 만남과 깊어지는 감정. 그날 이후 저는 준혁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준혁을 만날수록 저는 낯선 행복감에 사로잡혔어요. 저희는 주로 부천의 한적한 카페나 공원에서 만났어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이트였죠. 준혁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마치 20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젊음의 활기와 순수함을 느꼈고 준혁은 제게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대화 상대였어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다고 고백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사라져버린 꿈,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준혁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때로는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의 서툰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진정성을 느꼈어요. 한 번은 부천의 한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며 해맑게 웃는 준혁을 보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 감정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막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제 메마른 삶에 찾아온 설렘, 어쩌면 노년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감정이었죠. 저는 준혁에게서 젊은 시절 제가 꿈꾸었던 열정을 보았고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기분이었달까요. 저와 준혁이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적 유대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였죠. 준혁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듯이 경이롭게 바라봤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남편은 저를 오래된 가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는데 준혁은 저를 새로 산 꽃처럼 귀하게 다뤘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열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 매번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죠. 준혁은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로맨스의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한 번은 공원에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준혁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제 손등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그런 저돌적인 애정 표현은 남편에게서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전시회가 있다는 말에 준혁이 밤새 인터넷을 뒤져서 전시회 정보를 찾아주고는 주말에 같이 가자고 졸랐죠. 제 취향을 기억하고 그걸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된 보석함을 열어 잊었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달까요. 그런 준혁의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은 저를 욕심쟁이로 만들었어요.
이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구가 제 안에서 들끓었죠. 동시에 제 나이와 현실을 생각하면 이 관계가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잔처럼 느껴져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조차도 준혁과의 만남을 더욱 짜릿하고 은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에서 가장 뜨겁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중이에요. 이 위험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모든 것을 태워버릴까 봐 두렵기도 해요. 이 감정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아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깊어지는 갈등과 주변의 시선.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내면에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준혁과의 관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 특히 남편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죄책감 때문인지 남편에게 더 차갑게 굴었고 남편은 제 변한 태도에 의아해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저희 집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요즘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갱년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는 더욱 강해졌죠. 친구 정희는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고 얼굴에 묘한 행복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준혁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관계가 위험한 불장난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충고했지만 저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요. 한편 준혁은 제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가정사와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으며 동정을 구했고 저는 그런 준혁을 보며 연민과 동시에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제 따뜻함은 그에게 결핍된 모성애와 애정을 동시에 채워주는 듯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제게 은근히 기댈 곳을 찾더군요. 저는 준혁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충동과 동시에 그에게 경제적으로 얽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각자의 삶에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쌓아가고 있었죠. 이 위험한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위태로운 줄타기와 파고. 저와 준혁이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던 그가 점차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비가 부족하다는 둥,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둥, 은근히 제 지갑을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죠. 저는 불안했지만 그에게서 등을 돌릴 수 없었어요. 제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 위를 걷는 심정이었지만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죠. 제 남편은 저의 달라진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결국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혁과 제가 부천의 한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죠. 남편은 격분했고 제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 머리 위로 천둥 번개가 치는 듯 했죠. 그 자리에서 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듯 사라졌고 저는 남편에게 끌려가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준혁에게 썼던 돈의 내역을 샅샅이 뒤졌고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그는 저를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당장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10수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준혁은요? 그 아이는 제가 연락해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결국 그는 제게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버린 것이었어요. 뒤늦게 친구 정희가 저를 찾아와 안쓰럽게 위로했지만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진 듯 아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마치 오래된 성냥개비가 한 번의 불꽃을 태우고 허무하게 제가 된 것처럼요. 이 금지된 사랑은 저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